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다음 달 총선과 맞물려서 서울 중심급 지역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중심권 지역이죠. 근데 이런 중심권 지역에 있다 보니 가격 자체가 좀 높아요. 최고가 지역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곳인데, 이런 곳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것이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선은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정되는 이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투기 중에서도 아파트 갭 투자를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다라고 쉽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네. 일단 지정이 되면은 주거지역에서는 6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뭐 2평도 안 되는 면적인데 이런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락을 받아라, 이런 것이 전반적인 큰 흐름의 개요고요. 일단 이런 지역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자도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이 돼야 되는, 1주택자여야 되고요. 3개월 내에 잔금을 해야 돼요, 계약하고.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실입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되면 매수자의 의무사항이 되고요.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표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지역을 좀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3개 권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곧 이 만료가 되는 지역은 이제 4월 말경으로 26일 말경으로 예정돼 있는 압구정 지역, 여의도권, 또 목동, 또 성수동, 이런 것들이 지금 4군데 지역이 4월 26일 날 지정 만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지역하고 여의도, 목동 지역은 아파트 지구들이죠. 그리고 성수동 지역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이 전략정비구역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5월 19일 날 만기가 돼 있는 이촌동, 용산 지역이 됩니다. 그 국제업무지구 인근 지역인데, 이촌동 한강로 1가부터 3가, 또 용산동 3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6월달 지역에는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이죠. 우리 마이스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개의 권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심의가 이제 곧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헌법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투기 방지, 이런 갭투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뜯어서 보았을 때는 일단 현재 지금 시점이 그런 것이 맞느냐,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중심권 지역의 지금 전세가율 볼 수 있겠는데, 전세가율이 서울 지역 중심권 지역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비율이 한 50% 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약간 좀 상회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전세가율이 낮다면은
갭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기 방지에 대한 목적을 좀 두고 있는 규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갭 투자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대표님. 그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잠실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0평대가 매매가 24억, 25억 하는데 전세가가 11억, 12억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50% 예, 거의 한 50% 선이 되죠. 예. 예. 그 외에도 뭐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8평형 같은 경우에 매매가 38억인데 전세가는 19억,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50% 선에 지금 있고 약간 상회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갭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별로 높지 않은 부분이 현실성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침체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지금 1월달 거래량이 약 한 2,500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물론 조금 좀 늘어난 수치긴 한데 예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5, 6천 건 거래되는 이 평균량을 봤을 때는 그 상당히 못 미치는 이 거래량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시장은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스트레스 DSR을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지금 도입이 돼서 주택 매수에 상당한 지금 부담감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갭 투자를 염려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인근 지역과의 이 문제점,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그 인근 지역, 같은 권역에 있어도 동이 틀린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들하고 바로 도로 건너인데, 어떤 곳은 실거주로 입주를 꼭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안 해도 되는 곳이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도 이런 차별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앞에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허가 대상이고 아니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거기가 네. 신천동이거든요. 네네. 그 인근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엘리트 아파트, 에스 리젠드, 뭐 트리지엄 이런 아파트들은 잠실동이잖아요. 네. 인근 지역에 있으면서도 적용이 다른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압구정은 적용이 되고 또 반포권은 배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듯이 한 권역의 이런 지역들 아니면 조금 인근 지역에 있는 성격이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들이 어디는 규제를 받고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서울 총선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죠. 최근 오세훈 시장의 어떤 언론에 대한 스피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인터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최근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 여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기대는 해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차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좀 해제가 돼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모든 규제는 다 철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시장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